좀 요즘에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남뉴타운 3구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서 약 10,000가구가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인근에 있는 전세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전세가가 오르면 매가를 밀어 올린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 올리는 거 외에 이 이주가 폭발적으로 탁 나왔을 때 매매가가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단순히 전세가가 오르니까 매가를 밀어 올려요가 아니라 이주를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전세로 집을 구할 수도 있지만 매매로 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매매로 구할 수 있는 그 사유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작년에 부동산 시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주가 발생되는 곳에서는 당연히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거를 단순히 호가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찍혔을 거잖아요. 실제 우리 작년에 역전세 나고 매매가 하락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장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주가 나오는 곳은 매매가가 막 높아서 찍혔단 말이에요. 전세가가 막 높아서 찍혔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모범 사례를 제가 알려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 그 구역의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대한민국 어디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재개발, 재건축은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다 있잖아요. 중소도시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그럼 이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인근의 전세가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뿐이 아니셔도 내가 지방에서 이 이주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거고, 이 이주랑 종전에 말씀드린 신속통합기획의 패턴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를 것 같지만 이거를 연결해서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 투자 사례고, 그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작년에 세 채를 샀고 그 중에 2군데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 상도 15구역이에요. 작년 3월인가? 3월, 4월 그때쯤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선정된 게 작년 12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3월달, 4월달에 여기 투자를 하면서 여기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계속 선정이 안 되고 계속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출구 전략이라는 게 필요하죠. 여기가 신통이 안 돼버리면, 즉 재개발이 안 돼버리면 그냥 빌라촌으로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언젠가 이걸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극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출구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거든요. 이 출구 전략이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이주였어요. 이주. 자, 이 상도동 바로 위에 가면 여기 노량진 뉴타운이 바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이주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집을 구하러 어딘가로 가겠죠. 이제 위는 한강이니까, 여의도니까 이쪽으로 못 갈 거고, 이쪽으로 가던 이쪽으로 가던 밑으로 내려오던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를 나오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매매로 구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매매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 상도 15구역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지금은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저는 요 물건 좀 길게 갖고 갈 거거든요. 팔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 수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워낙에 좀 싸게 샀고요. 만약에 안 됐다라고 하면은 노량진 뉴타운에서 내려오시는 분한테 저는 매도를 하고 엑싯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불확실성이 되게 크지만 그런 엑싯 전략을 내가 미리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도 편하고 안전한 거죠. 그래서 제가 노량진 뉴타운의 사업 단계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시점에서 한번 보면 노량진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얼마 전에 받았죠.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뭐예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2주예요. 그 다음에 노량진 2구역은 이미 여긴 거의 철거가 다 마무리돼서 이제 곧 착공. 근데 워낙 조그만 거고. 그다음 노량진 3구역은 포스코 시공사 선정이 끝났죠. 그럼 시공사 선정 끝난 다음에 뭐예요? 감정평가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 2주예요. 노량진 4구역은 여기 관리처분 인가 받았어요. 조금 있으면 2주예요. 자, 노량진 5구역은 며칠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죠. 그럼 조금 있으면 2주예요. 노량진 6구역은 지금 2주 다 마무리됐죠. 그 다음에 노량진 7구역은 관리처분 총회 끝냈어요. 조금 있으면 관리처분 다음 2주예요. 노량진 8구역은 지금 여기 2주가 거의 마무리돼 가요.
근데 작년 3월달 기준으로 보면 노량진 6구역 여기서 이주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 3월달에 여기를 투자를 하면서 여기 있는 중개사님한테 가서 물어봤죠. 사장님, 여기 노량진 6구역 분들은 이제 이주를 나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세요? 1순위 원하는 곳이 바로 밑에 상도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6구역 사람들의 1순위가 상도동이면 앞으로 6구역뿐만 아니라 4, 5, 7, 8 이 사람들도 제일 먼저 상도동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 집을 이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노량진 6구역을 갖고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물론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도 이동을 하는데 다른 데는 이동이 못하고 상대적으로 사업이 늦은 1구역으로도 이동을 일부 했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그래서 노량진 6구역의 사람들이 이주가 나오면서 상도동으로 온다는 걸 저는 확인을 했죠. 상도 15구역에 투자하면서 불확실성은 크단 말이에요. 여기가 신통으로 선정되면 너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앞으로 노량진에서 내려올 분들한테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할 전략까지 다 마련을 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속통합계획이 결국 극초기 재개발 투자거든요. 이 극초기 재개발 투자랑 이주가 발생될 곳에 이주 수요 투자를 잘 연계하면 되게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거랑은 좀 다른 얘기인데 불과 몇 달 전이죠. 2023년 6월 달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 판결이 나서 다물권 1세대라고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어쨌든 다물권 1세대에 대한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준에 대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 쪽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판결을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천만의 말씀. 이 대법원 판결 하나가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거예요. 판도를 제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많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좀 안다는 분들이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 판결에 대한 문제점들은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 판결은 이래서 문제다, 저래서 문제다, 앞으로 시장의 혼란 속에 올 것이다 라고 문제는 얘기했지만 저는 뼛속까지 투자자란 말이에요. 뭔가 이벤트가 발생되고 뭔가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는 분명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판결이 극초기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있는 사업장, 그 다음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사업장의 인기가 엄청 날 거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서울의 분양권을 갖고 있다. 거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서울에 내가 신축 아파트를 갖고 있다. 거기에도 영향이 미치게 될 거예요. 특히 행꿈사 시청자분들 경매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만약에 경매로 재개발을 경매로 취득하고 싶다. 이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안 듣고 만약에 경매를 잘못하시면 정말 수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이 대법원 판결 하나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내가 돈이 있어도 서울에 신축이 될 만한 재료를 사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1교시에 다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을 투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을 원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내가 신축을 갖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서울에 신축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 청약을 할 예정이거나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할 사람들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특히 현재 내가 조합원이다. 내가 현재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으로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물건이 잘못하면 재산적으로 데미지가 올 수 있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 조합원이시다라고 하면 꼭 들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은 판도가 바뀔 서울 부동산 시장 해서 요 2023년 6월달 판결 난 걸 가지고 앞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이 부분을 명심하고 주목하셔라라는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주목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극초기 재개발 쪽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까 신속통합계획 패턴이랑 연결이 될 거고 그럼 내가 신속통합계획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엑시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주 수요가 될 거고 전혀 다른 내용일 것 같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이 세 가지 파트를 하나로 싹 묶어서 제가 이번에
한 4시간 반인가? 그 정도 강의 시간 확 늘려가지고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판결이 뭔지 한번 찾아보고 공부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근데 마스터키님 경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 경매로도 접근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흥부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채널이 있다면 짤막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블로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네이버에 잘 사는 흥부의 재개발 이야기 치시면 제 블로그 나오니까 뭐 이웃 추가해 주시고 제가 올리는 칼럼들이나 이런 거 쭉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얼마 전에 홈페이지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잘 사는 흥부의 제재스쿨, 재개발 재건축을 알려주는 학교, 그래서 제재스쿨이라고 치면은 제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 거기에 재개발 기초반 영상 3시간짜리 재개발 기초반 영상, 그 다음에 아까 오늘 초반에 했던 공사비 인상, 그거 오늘 설명드린 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오픈하고 한 군데 정도 더 넣어서 좀 더 디테일한 강의도 좀 있을 거고요. 공부가 더 필요하시면 제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긴 시간 너무 유익했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번에 개강하는 특강을 수강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21일이죠.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간 반 과정인데 정말 유익한 특강이니까 한 번씩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